오늘도 리포트 읽어드립니다. 오늘 3월 27일인데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가 구글의 터보 퀀트 문제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삼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ABL 바이오 종목 리포트도 나온 것 같아서 이거 같이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 리포트 ABL 바이오 리포트의 경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고요. 제 개인적인 어떤 해석보다도 리포트 전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리포트의 핵심 축은 두 가지인데요. BBB 셔틀 상업화 4월에 담도함 2차에 주목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디날리라고 하는 회사가 헌터 증후군 치료제로 아블라야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요게 미국 FDA에서 가속 승인을 획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헌터 증후군이 뭐냐? 특정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신체와 지능 발달에 장애가 생기는 희귀 유전병입니다. 자, BBB가 뭐냐? 블루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을 말해요. 이 BBB는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 뇌혈관에 쳐져 있는 철통보안막이에요. 혈액 속에 세균이나 독소가 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지만 동시에 치료약물도 98% 이상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서 뇌질환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헌터 증후군 치료제 관련해서 기존 표준 치료의 경우는 BBB를 통과하지 못해 신경학적 증상에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아블라야는 이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통과 ERT다. 이 ERT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헌터 증후군 표준 치료인데 효소 대체요법이라고 부족한 효소를 몸 밖에 주입해주는 치료 방식이에요. 이 헌터 증후군이 특정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ERT는 BBB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고요. 이 페이지 임상 1, 2상에서 CSF, HS 90% 감소했다. NFL 정상화 등을 확인했다. CSF는 뇌척수액이에요. 그리고 HS는 헌터 증후군 환자 몸에 쌓이는 노폐물 이름인데 뇌척수액 내에 노폐물 수치를 말해요. 이게 이제 줄어들면 약이 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NFL은 뇌세포가 손상될 때 혈액이나 뇌척수액으로 흘러나오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이 수치도 낮아졌다는 것은 뇌 손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요. 그래서 임상 1, 2상에서 뇌척수액 내의 노폐물 수치가 감소했고 뇌척수액으로 흘러나오는 단백질도 낮아지면서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대리지표로 한 미국 FDA의 가속 승인이다. 그래서 디날리의 아블라야라고 하는 치료제가 3월 25일 날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뇌질환 치료제는 BBB라는 장벽 때문에 실패의 역사였다. 근데 아블라야는 BBB 셔틀을 쓰면 진짜로 뇌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최초로 증명한 사례다. 지금 헌터 증후군 시장 규모가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수준이어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이 퍼스트 클래스고 지금 다른 빅파마 업체들도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ABL 바이오의 그라바디비는 TFR 대신 IGF-1R 요거를 타겟해서 구조적으로 차별화된다. 그라바디비가 뭐냐? ABL 바이오가 개발한 독자적인 BBB 셔틀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약물을 뇌 안으로 실어 나르는 배달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IGF-1R ABL 바이오의 셔틀이 타겟으로 삼는 통로입니다. 기존 다날리가 쓰는 TFR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이 ABL 바이오 측의 설명입니다. 리포트에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일단 뇌에서의 발현 비율도 높다. 그리고 노화와 관련한 안정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혈액 독성 리스크가 없고, 마지막으로 BBB를 통과하는 경로가 다양하다.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ABL 바이오는 지금 사노피, GSK, 일라이릴리의 그라바디비 플랫폼을 기술 수출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계약의 총 마일스톤은 9조 원을 넘어섰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읽어보면 ABL 바이오는 TFR 대신 다른 걸로 타깃해서 구조적으로 차별화된다. 뇌 발현도도 더 좋고 노화 안정성, 노화와 무관하고 TFR이 갖고 있는 셔틀의 빈혈이나 혈액 독성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투과 경로와 관련해서 리소좀 분해 회피. 리소좀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내의 쓰레기 처리장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나 불필요한 성분을 강력한 효소로 녹여서 분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리소좀 분해라고 하는 거는 약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는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서 리소좀이라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는데요. 이 분해를 회피하는 ABL 바이오 기술이 있다. 약물이 리소좀에 갇혀 파괴되기 전에 교묘하게 탈출하도록 만드는 기술인데, 이 일을 통해서 약물들이 리소좀으로 가기 전에 원래 목표했던 뇌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총 마일스톤 9조 원을 상회하는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날리의 BBB 셔틀 허가에 따른 그라바디비 관심이 상승할 것이다. CSF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거는 뇌척수액 속에 나쁜 물질 수치가 줄어들었는지 몸 안의 변화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기반으로 원래는 신약 허가를 받으려면 환자가 실제로 낫는지 오래 지켜봐야 되는데, 위중한 병 같은 경우는 수치만 확실히 좋으면 일단 먼저 판매 허가를 내줄게라고 하는 가속 승인 규제 경로가 선례화되었다. 요 지표만 좋으면 허가가 나온다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그라바디비도 CSF 바이오마커 지표만 좋으면 빠른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다른 내용인데 이중항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파트너 컴패스라고 하는 회사의 데이터가 4월 공개 예정인데, 여기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ABL 바이오의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 그래서 4월은 BBB 셔틀과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가치를 동시에 입증할 시점이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ABL 바이오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이 이런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날리의 아블라야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ABL 바이오 주가는 신통치 않다. 또한 이 리포트에는 목표 주가가 없고 분석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공식적인 매수 추천이 아니다. 아울러 4월 데이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라바디비의 경쟁력도 임상으로 증명해야 된다. 지금은 실제 임상에서 우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4월에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면 기업 가치 재평가가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그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3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 내용에 심취하지 말고 ABL 바이오의 타임라인에 맞는 그런 분석 능력을 갖고 투자하는 게 타당하다.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